AI를 여러 가지 존재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새로운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이해 관계자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가 이제 편의상 그 의인화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 AI는 기자이자 편집자이자 발행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 다양한 컨텐츠 마케팅이나 언론 보도 활동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거기서 어떤 사용자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되는 내용들을 어, 부분 부분 가져와서 그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분 부분 가져갈 때 우리의 컨텐츠나 메시지가 거기에 반영이 되느냐. 첫 번째가 이제 반영되는지 여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영이 됐는데 우리가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로 반영이 돼 있느냐. 그걸 또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출처를 보셔야 됩니다. 출처. 그 어떠한 내용들이 어떠한 출처 나왔는지, 예를 들어서 언론 기사를 통해서 나왔는지, 아니면 우리 블로그를 통해서 나왔는지, 아니면 어떤 개인의 블로그를 통해서 나왔는지, 아니면 위키페디아 같은 곳에서 나왔는지. 그래서 출처를 항상 체크해 보심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러한 것들을 한 달 정도, 석 달 정도 계속 기록을 해가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여러분들만의 회사만의 지오 컴퓨팅 전략이란 걸 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비단 그 AI 검색 결과에 나오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잘 나오기 위해선 우리가 온드 미디어를 AI가 잘 가져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한 두세 배 더 효과가 있는 건 여러분들이 배포하시는 보도 자료가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인용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프레스 릴리즈 하는 거를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살펴보시는 걸 제안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이제 언론 PR을 김소경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내용 너무나 중요하고 GEO에 있어서의 근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릴 것인가에 대해서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보도자료나 뉴스룸 컨텐츠 이런 것들을 AI도 읽고 있고 AI가 인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기존에 갖고 계셨던 PR 활동에 있어서의 기본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구조를 어떻게 짤 수 있느냐. 네, 이거는 보도 자료와 같은 자료에 대한 구조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온드미디어, 웹사이트나 뉴스룸이나 이런 거를 지금 잘 운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 포럼 회원사들을 보면은 이게 데이터가 대단히 많은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AI가 좋아하는 게 신뢰성 있는 컨텐츠 중에 데이터 기반의 컨텐츠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컨텐츠화 할 수 있는지, 뭐 기존에도 진행하고 계신 기업도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이제 비즈니스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두 가지 프롬프트를 임시로 넣어봤습니다. 강남구 아파트 시세 알려줘. 그리고 오피스 임대 플랫폼 비교해줘. 그래서 이거를 퍼플레시티 중심으로 넣어봤고요.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퍼플레시티를 피하라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이유는 걔네는 대단히 빠르게 출처 기반의 글을 만들어 주거든요. 결과물을. 그래서 뭔가 특정 키워드나 PR 차원에서 자료 조사하실 때는 다른 AI보다는 저는 퍼플레시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가 답변을 어떠한 출처가 나왔는지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인용 패턴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아파트 시세 알려줘를 해봤더니 국, 국토교통부 그리고 직품 아파트 봉 이런 쪽에서 자료를 가져오더라고요. 출처를. 그리고 오피스 임대 플랫폼은 또 이게 B2C와 B2B가 다른 느낌인데 오피스 임대 플랫폼은 알스케어, 스매치, 오피스픽 그리고 그 기업의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을 출처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B2C보다 B2B의 질문이 조금 더 온도 미디어가 신뢰성 있는 출처로 인식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결과 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가져오고 있고 저 네이버 블로그도 특정 전문 키워드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에 관련해서는 인플루언서를 또 새롭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 프롬프트를 한 50개를 계속 진행을 해보면 그 프롬프트별로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 출처를 리스트업을 해보면 패턴이나 경향성을 살펴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자라는 우리의 정보를 전달해 주신 그 이해관계자 분들이 있는데 그것과 달리 또 검색 결과에서 계속 나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과 우리가 B2C의 인스타그램에 인플루언서 마케팅 차원에서 진행하는 활동처럼 인플루언서 릴레이션십 빌딩을 그 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래서 인용 패턴을 봤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의 이미지고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 강남구 아파트 시세 알려줘. 그러면 휙이라는 사이트 그리고 집품 그리고 국토교통부 이런 순서대로 나오고요. 근데 이 프롬프트 결과라는 게 개인이 동일한 프롬프트를 넣었다고 해서 매번 똑같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GEO는 많은 부분 블랙박스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리서치 데이터나 외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건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참고만 하셔야 되고 각사에 관련된 사항들은 이제 매뉴얼리 아니면 그러니까 직접 조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GEO 분석 진단 솔루션을 활용해서 그 경향성을 살펴보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퍼플렉시티는 이거 비교해서 보여주더라고요. 비교해서 보여주고 만약에 예산에 따라서 어느 플랫폼을 활용하시면 좋다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의견 제시도 어떤 출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런 글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지면 분석을 하시고 언론 홍보를 하실 때 그 기자의 성향이나 이런 거 분석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 전문적으로 하신다면. 그럼 각 엔진별로 얘네들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인용 패턴을 발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검색에서 검색에 아니 검색을 하는 행위는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뭐가 변하고 있냐면 소비자들이 사용자들이 클릭해서 답변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구글 AI 오버뷰나 네이버 AI 브리핑을 경험하고 계시죠? 네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 AI들이 정리해준 내용을 보고 그것만 보고 이제 추가 클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로 클릭이라고 좀 대표적인 키워드로 말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도 지금 AI 브리핑이 질문을 했을 때 한 20% 비중으로 그 AI 결과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연말까지 그 40%로 비중을 높인다고 하고 있고 구글도 AI 오버뷰라는 게 상단에 나오는데요. 모든 질문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비중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구글 AI 오버뷰가 있고 AI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오버뷰는 네이버 브리핑처럼 나오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 궁금하면 질문 프롬프트, 대화 프롬프트를 통해서 AI 모드로 전환되거든요. 그러면 AI 오버뷰에서의 출처의 양과 AI 모드에서의 출처의 양이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네이버 생태계에 있는 블로그나 아니면 정부 사이트, 뭐 기업 사이트 여기서 가져오고 구글은 이게 이제 기업마다 다 다를 겁니다. 뉴스룸에서 가져오는 경우 있고요. 뉴스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유튜브를 많이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고퀄리티로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아젠다에 대해서 특정 기간 동안 오너십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영상 올리는 액션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다만 영상을 올릴 때 거기에 설명란 있죠? 데스크립션. 거기에 충분한 텍스트 정보를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타임스탬프를 넣어서 시간대별로 어떠한 주제를 이야기하는지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 그걸 학습을 해서 AI 오버뷰 옆에 출처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AI 모드에도 나오고.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추가
클릭 없이 떠나는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 보도가 해외 자료고 해외 자료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온도 미디어를 우리가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더 미디어를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보도 자료나 인터뷰를 통해서 배포를 했을 때 그걸 크로스 사이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크로스로 인용되는 가능성을 높이면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 AI 검색 결과에 더욱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챗GPT로 대표되는 AI가 등장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하셨던 PR 활동이 기자들한테 보도자를 제공을 하면 그들이 검토를 해서 발행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고 추가 검색을 하거나 클릭을 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노출이 됐던 프로세스였는데 지금도 보도자를 배포를 하면 기자가 검토를 하고 기사화를 합니다. 동시에 그 기사화된 내용이 AI가 그 주제에 관련해서 기사, 뉴스룸,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 하여튼 블로그들의 글,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사용자들이 검색을 했을 때 그 기사의 내용을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그 순간에서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 프롬프트를 했을 때 거기에 반영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기존과 다른 컨텐츠 유통이 네, 되고 있는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PR 활동을 하면 그게 어디에 커버됐고 이거를 광고 예산을 바꿨을 때 어느 정도의 규모의 효과다 이런 리포트를 내기도 하는데 그게 완전히 무의미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거기에 KPI가 더 붙어야 되는 거죠. AI에 노출됐냐? 어떤 메시지 됐냐? 뭐 거기에 우리 링크까지 들어갔냐? 예, 이런 것까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기존의 이제 SEO 시대, SEO, 지금도 SEO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SEO가 잘 돼 있을 때 GEO에 반영되는 것도 그 비중이 있다고 알고 있고, 각종 리포트를 보면. 근데 SEO를 잘했다고 해서 GEO에 잘 반영되고 있느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회사들을 보면 SEO는 대단히 잘 돼 있는데 GEO에 연관된 질문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건 AI 크롤러가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콘텐츠를 못 가져가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 자료가 AI가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 기자한테 관행적으로 제공해 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AI용으로는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 대기업들은 이걸 이중 글쓰기 접근법으로 기자도 정보라고 생각하고 AI도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구조를 짜서 보도자료화해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기자한테 제공하는 버전 따로, 우리 뉴스룸에 올리는 버전 따로 이원화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키워드는 구조입니다. 구조. 답변 구조. 인용될 수 있는 구조. 그래서 기존의 SEO가 우리 아직은 업력이 길지 않은 스타트업에게는 지효가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비즈니스 키워드나 포지셔닝 스테이트먼트나 이 핵심 메시지들을 정하고 그 정한 내용을 반복해서 보도자료하고 내야 되는 것이죠. 네. 제가 지금 7페이지 설명했는데 한 18분 지났군요. 네. 40분이니까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SEO를 신경 쓰고 계실 거고, AEO, GEO, AIO.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 저는 AIO를 정보의 컨텐츠의 구조화다라고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SEO가 죽고 GEO가 뜬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레이어들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GEO는 뭐가 또 중요하냐면 브랜드 가치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인용이 되는 걸 브랜드 가치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PR 하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AI한테 우리 비즈니스나 우리 뭐 임원이나 대표나 어떤 키워드들 관련해서 아젠다 관련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가 AI한테.
네, 그래서 가시성이란 키워드도 중요하지만 답변이 될 수 있는가? 네, 이 두 가지가 더, 그러니까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거를 더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마케팅 차원에서는 가시성만 확보하고 어떻게든 그 인용이 될 수 있는 거가 목표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메시지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구글에서 컨텐츠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EEAT라고 얘기하는데 EEAT 이 기준을 많이 따르게 되면 그 컨텐츠가 신뢰성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도자료 이외에도 인터뷰를 해서 올리시거나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텐데 그 EEAT 기준으로 컨텐츠를 마련하시면 좋고요. 제가 봤을 때 경험은 고객 인터뷰, 입주 이전 사례, 그러니까 누군가의 경험이 담겨 있는 그런 사례들, 고객 사례를 대단히 잠재 고객들은 궁금해하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하고 그리고 해당 글을 쓰거나 아니면 인터뷰 대상자이거나 이런 분들을 전문가 그룹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전문가의 기고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큰 기업 금융 쪽에서 보면 무슨 보험사 관계자는 그러면서 보도자료를 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우리 회사의 어떤 사업 부서에 누구라고 명칭을 정확하게 넣으셔야지 AI는 이게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신뢰받는 사항들, 어워드를 수상했거나 아니면 글을 쓰실 때 according to 해서 국토해양부거나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돌려봤더니 이렇다. 정기적으로 데이터 관련해서 컨텐츠를 발행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시게 되면 그 사이트나 아니면 우리 컨텐츠에 권위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뢰성 차원에서 출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최신 업데이트된 정보를 AI들은 좋아합니다. 챗GPT도 예전에는 뭐 1년 전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 근데 그 학습 데이터의 어, 주기가 지금 대단히 거의 실시간성으로 좁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컨텐츠를 신뢰성 있는 컨텐츠로 출처, 아니, 업로드 시점을 최신성으로 유지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프롬프트를 집어넣어서 출처를 확인하면서 좀 더 각을 현실적으로 만드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 프롬프트라고 해서 제가 작성된 내용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URL을, 회사의 URL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우리 페이지가 GEO 관점에서 AI가 인용하고 이해하기 쉬운 구조인지 평가해달라. 그리고 EAT라는 거를 AI가 알 겁니다. EAT 기준으로 각각 5점 만점에 몇 점인지 얘기해달라. 예. 그리고 각 점수의 근거를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문장이나 요소를 기준으로 설명해달라. 그리고 가장 EAT 중에 가장 약한 신호를 골라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액션이 무엇인지 알려달라. 요걸 기준으로 한번 점검을 해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다음 장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AI 구조화된 그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고, 그래서 네 가지 기준을, 예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는 그 질문 프롬프트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찾게 되거든요. 그거를 요 개념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쿼리 팬 아웃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쿼리 팬 아웃. 그래서 쿼리는 이제 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되면 연관된 하위 질문을 챗GPT나 구글이 그 5개 내지 12개로 쭉 넓힙니다. 그래서 그 하위 질문을 기준으로 답변의 내용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답변의 내용을 12가지 정도의 그 하위 질문을 진행을 해서 그것에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메시지를 가져와서 그 앞서서 우리가 대표
질문을 했던 것에 대한 답변을 구조화해서 제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의형 글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정의형 글. 그래서 AI가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정의문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이게 이제 회사 소개나 서비스 소개나 뭐 그런 것들을 웹사이트에 우리가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근거 데이터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나 리포트, 앞서서도 그 B2C 개념의 프롬프트를 했을 때 그 해당 스타트업에 나왔던 정보는 국토교통부 걸 API를 끌어와서 그 앱에서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내용을 우리가 뭘 제공했을지 할 수 있을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비교용 컨텐츠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FAQ,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컨텐츠를 좋아하고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시까지. 제가 진로우라는 회사는 요번에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진로우는 진로우가 이야기하고 있는 제스티메이트? 얘네들 쓰는 용어인가 봐요. 근데 저 키워드를 여러 가지 자료에서 홈페이지나 보도자료나 뉴스룸이나 아니면 어디 자료 제공할 때나 이런 거에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로를 검색했을 때 어떤 특정 문구가 메시지가 같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의 예시를 보면 토스는 새로운 차원의 금융입니다 라는 걸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이런 쪽에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지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을 겁니다. 그걸 반복 전달을 해야 되고, 보도 자료에도 회사의 정책성에 관련된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도 반복해서 넣어서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표준 정의문을 만들 수 있는 건 우리 회사명, 우리는 뭐 어떤 고객을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뭐 무슨 카테고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하셨을 테고 한번 점검을 해서 이런 것들을 다양한 채널에서 동일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AI의 기억을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발성 보도도 중요한데, 물론 이 뉴스의 가치가 크다면 이게 여러 매체에 쫙 나오게 되면 그 우리의 특정 키워드나 아젠다에 대한 검색 결과가 싹 바뀌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AI는 티어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 중, 동, 매경, 환경이 티어 1이라고 만약 개념을 갖고 있다면 AI도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매체에 도메인 권위가 있고 해당 매체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거를 수십 년간 해왔기 때문에 AI도 그런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뉴스 와이어를 통해서 보도자료 배포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티어가 높은 매체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타겟을 정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자료는 기자도 좋아하고 AI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퍼플렉시티랑 대화하면서 느낀 게, 프로테크 쪽의 데이터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포트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사가 정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거, 기자들한테 제공하거나 아니면 뉴스룸에 올리거나 블로그에 올리거나 그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되고, 야놀자나 컬리, 토스 이쪽도 자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인사이트 컨텐츠 전환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은 데이터의 내용을, 우리가 데이터 분석 전문가는 아닐 수 있지만 시장의 언어로 기자나 AI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시장의 언어로 바꾸는 것을 역할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비교 컨텐츠를 좋아하고요. 이 비교가 우리와 경쟁사의 비교도 있겠지만, 만약에 경쟁사랑 비교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잘한 게 있고, 경쟁사가 잘한 게 있다. 그런 거를 자사의 자랑만 늘어놓게 되면 기자도 싫어하고 AI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쟁사랑 비교할 때는 되게 팩트 기반의 어, 투명하게 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비교 컨텐츠를 AI가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컨텐츠를 진행을 할 때 어떠한 비교 컨텐츠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결론적으로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많이 쌓였을 때 앞서서 퍼플렉시티도 비교표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 부동산 관련 아니면 여러분들 사업에 관련해서 사람들이 하는 질문들이 있을 텐데요. 그게 브랜드 이름을 걸고 하는 질문들이 있고 아니면 브랜드 이름을 포함하지 않은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PR이나 컨텐츠 마케팅을 하시기 때문에 브랜드를 어, 언급하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프롬프트의 비중을 10%나 20%에서 그걸 체크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프롬프트의 비중을 넣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바이어 페르소나 아니면 그 우리의 사용자, 구매자 페르소나에 따라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이 있는지 그거를 카테고리화를 해서 그 프롬프트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주 1회든 월 1회든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프롬프트에 공백이 있구나. 네,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그, 이제 관계 자산을 만들고 관계 자산을 만들 때 신뢰성 있는 컨텐츠를 기반으로 만드는 건데 그런 것들이 컨텐츠 자산이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리진 자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대표의 관점 아니면 리포트, 자사 데이터 이런 자산들이 있고요. 이거 AI 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자산, 미디어를 통해서 커버된 자산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워드 받은 거, 그리고 고객 사례, 도입 레퍼런스 이런 게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의 뉴스룸이나 블로그에 기본적으로 탑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좋고요. 그러면 우리 웹사이트에 관련된 내용을 인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AI는 해당 기업의 규모나 비즈니스 규모나 이걸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비즈니스 규모가 업력이 짧고 아직은 숫자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정 아젠다에 대한 어, 인식상의 오너십을 더 가져갈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건 뭐냐면 보시기에 편하실진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 이름이기도 한데 메시지 하우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산 메시지 이걸 사업수처럼 제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우산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업에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밸류에 관련된 메시지, 뭐 정체성에 관련된 메시지, 그래서 반복하고 있는 메시지, 그걸 우산 메시지라고 하고요.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뭐 특별히 비즈니스가 완전 바뀌지 않는 이상 저건 반복을 해야 되고요. 그 밑에 우산 메시지와 연관된 그 기둥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일종의 핵심 메시지. 그래서 데이터 신뢰성에 관련된 메시지, 의사결정 솔루션에 관련된 메시지. 저거 어떤 카테고리 갈지는 각 기업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API 등기부 실거래 매물 데이터를 교차 검증합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해야 되겠죠? 저 메시지를 기둥 메시지를 우리가 한다면 저 기둥 메시지를 서포팅하는 팩트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수치, 뭐 사례, 건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인정받았거나 그렇게 해서 메시지 하우스를 만들게 되면 이게 이제 PR 팀이 만들게 되면 컨텐츠 마케팅 하는 부서나 아니면 세일즈 부서나 요거 정해져 있는 메시지 프레임워크를 6개월이든 1년이든 그걸 동일하게 쓰는 겁니다. 저걸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지만이 AI가 해당 회사의 존재 아니면 중요한 핵심 메시지 이걸 동일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AI는 5분 남았군요. 5분 남았는데 네. AI는 어떤 저희 사용자가 질문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답을 해야 되는지를 이게 앞서서 설명드렸던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 설명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AI가 인용 가능한 자료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보도 자료를 하실 때 제목이 있고 그 밑에 서브 타이틀 같은 거를 한 세 개 만드시죠? 네. 그걸 핵심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Too long didn't read. 해외에서 쓰는 단어인데 그 우리가 그 세 가지 줄을 작성을 할 때 보도 자료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꼭 그 세 줄은 포함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뉴스룸에만 올리는 보도자료다 할 때는 질문형 소제목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중간 제목도 잘 안 넣으시잖아요. 보도자료에. 안 넣는 경우가 많은데 중간 제목 넣으시면서 그걸 질문형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연체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 문단에 여러 가지 내용을 담으시려고 하지 말고 한 문단에는 하나의 메시지를 혹은 하나의 사실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주장하거나 뭐 의견을 낼 때는 그게 되도록이면 출처를 함께 표기를 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단에 FAQ를 넣는 게 어, 그러니까 구글이 요새 또 새로운 걸 발표를 해서 저게 그렇게 효과가 없다라는 의견들이 또 등장은 하고 있는데 그 FAQ 형식으로 내용들을 정리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업로드 시점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그 뉴스룸에 올렸던 내용들 중에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출처를 해서 왔더니 뉴스룸에 있는 내용인데 지금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과거 자료도 업데이트를 하셔서 업데이트 일자를 반영되게끔 하면 네, 최신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인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자, 그리고 예시를 보자면 이건 예시입니다. 땡땡 프로테크는 차별화된 땡땡땡땡 하고 블라블라 신뢰할 수 있는 블라블라 업계 최고의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몰라요. 차별화됐으면 무엇이 차별화됐는지 구체적으로 넣어야 되고요. 뭐 고객 데이터 분석의 건수가 다른 건지 뭐 어떤 부분을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AI가 인용하기 어려운 예시거든요. 요걸 벗어나서 이게 이제 구조를 바꿨다고 생각해 주시고 핵심 요약이 2026년 5월 21일 매물 건수가 12,000개 건이고 내부 데이터 기준이고 사용자 만족도가 뭐 몇 명이 참여했는데 87%다. 네, 요런 거. 그러니까 기존에 해 오셨던 보도 자료를 조금 더 AI가 신뢰성 있는 컨텐츠라고 해석할 수 있도록 구체화, 수치화 이런 것들 반영해 주시면 좋고요. 네. 요거는 지금 시간적 부분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넘어가고 그래서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핵심 요약, 질문형 소제목, 그리고 한 문단에 한 핵심 메시지, 근거 라벨, FAQ, 출처 기준일 블록, 업데이트 일자. 네, 요거 기준으로 보도 자료를 에, 구조화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서 설명드린 건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면서 매뉴얼리 그 진단하고 트래킹하는 건데 이런 이 헤일로 X 랩스 AI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서비스를 지오 진단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무료가 일주일인가 2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오를 진단하거나 트래킹하는 솔루션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를 써보시면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걸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서비스가 우리한테 맞는지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트래킹을 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고요. 그래서 트래킹을 한다는 건 AI 답변 속에 브랜드 가시성 이런 것들을 점수화해서 보실 수도 있고, 네, 출처를 추적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언론 PR 활동이 GEO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자사 입장에서 분석하고 트래킹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할이 조금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PR인들의 역할이 기사화해서 커버리지를 높여서 노출을 관리하는 역할이 기존에 더 대단히 그런 역할을 수행을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해야 되는 게 인용 가능한 컨텐츠, 원본, 핵심 메시지 이런 것들을 설계해서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우리의 내용이 경쟁사 대비 아니면 업계를 대표해서 인용될 수 있는 거를 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역할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할 수 있는 건 어, 일단은 관심이 있고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질문 프롬프트를 10개 정도를 잡으시고요. 그거를 확인 작업을 들어가시고요. 자사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경쟁사를 해보시고요. 그건 출처가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자분들한테 보도자료를 피칭하듯이 AI한테 인용되는 출처를 봐서 이게 어디 중심이냐, 위키피디아 중심이냐, 아니면 언론 중심이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만의 피칭 전략을 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AI한테 물었을 때 어떤 포지셔닝 문장이 나와야 되느냐. 이게 대기업인데 대기업 웹사이트가 비주얼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기업이 전하고 싶은 포지셔널 메시지가 비주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텍스트 중심의 인용될 수 있는 컨텐츠 구조를 짜야지만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관련된 내용이 인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